안녕하세요. 공익적 서포터즈 농순이들입니다. 이번에 공익직불제에 관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공익직불제의 정의, 공익직불제의 종류, 그리고 농업인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배경은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이 알아가고 농업인에게 정당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익직불제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자세히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이 있고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광직불금, 논이모작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부터 알아볼 건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면적에 따라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데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농직불금이 있는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을 합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농가는 주민등록부 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경관보전직불금을 알아볼 텐데요. 이 제도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 경관 보존 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작물은 갓, 구절초, 국화류, 양귀비, 꿀풀, 달맞이꽃, 라벤더 등 보기와 같이 나열되어 있으며 대상 작물 이외의 작물도 사업 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택형 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등 보기와 같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준수 의무를 알아볼 텐데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 총 5가지의 영역이 있고 17개의 준수 의무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은 환경보호에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가 있는데 이는 토양 검정 후 발급되는 10일 처방전에 따른 작물별 화학비료를 정량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료의 적정 보관 관리는 농업인은 사용 전까지 구입한 비료를 영농창고에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 시 비닐 등을 덮어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비료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고 비료를 사용한 농지, 지번 사용일자 등 영농일자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를 해야 하는데 이는 가축분뇨는 가축 자원화 시설에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중시해야 합니다.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 금지는 당연한 거지만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등 공공수역에 농약 가축분뇨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남은 농약은 폐농약 수거함에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 자원화 시설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보호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를 해야 하며 이는 하천수를 농업용 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를 해야 하는데 지하수를 농업용 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 구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인 생태계 보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면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경운하여 토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는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입니다. 우리나라 생태계를 뒤흔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 동물류와 돼지풀, 서양 등골나무 등의 식물류 반입 사육 재배를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병해충으로 작물을 피해 입은 경우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영역에서는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실시를 해야 하는데 마을 주변 영농 생활 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이웃과 함께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교란 식물의 제거 활동, 농경 문화 계승을 위한 공동활동, 마을 축제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20년에는 8시간 이상, 22년에는 12시간 이상, 24년에는 24시간 이상 활동 의무입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부분에서는 영농 생활 폐기물은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고 처리업체가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정 부분에서는 농약 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PLS 시행으로 농업인들은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농약에 표시된 희석 배수, 사용 횟수, 최종 살포일 등에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준수를 해야 하는데 깐도라지, 깐밤의 변생 방지용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을 과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 준수를 해야 하는데 농관원 지자체의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영역인 영농활동 준수가 있는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기본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준수사항 실천기준 등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4일 이내 가까운 농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은 영농일지의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악비료 사용 기록, 기타 영농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 직접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 2차 20%, 3차 40%까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시행과 함께 더욱 아름답고 서로 돕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는 농순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